안녕하세요. 미생물 기반 pH 합성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탄소에 따른 기술 경제적 평가에 대해서 발표할 K6 위드랩 정택성입니다. 목차는 인트로덕션, 메소드, 애널라이즈, 리절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태평양에는 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미드웨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살고 있는데요. 이 알바트로스는 바다에 있는 먹이를 낚아채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아와서 근데 바다에 쓰레기가 있으면 이거를 알바트로스가 착각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의 목적인 pH를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미생물을 준비해 줍니다. 메타노트로플이라는 미생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메탄을 사용해서 메탄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입니다. 충분 탄소원이 있을 때 질소원의 결핍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축적하는 방식과 같이 pH를 합성이 가능합니다. 미생물을 출처에 따라서 원양을 E, 용연을 Y, 굴하를 G로 분류해서 세 각기 다른 개체의 미생물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또 탄소원에 따라서 메탄, 메탄올, 메탄올 세 가지의 배지에서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S 배지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균주의 성장을 위해서 질소원이 포함된 배지에서 먼저 배양을 해주고요.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여 살균 과정을 거친 뒤 세럼 버틀로 옮겨 담아서 배지를 완성해 줍니다. 다음은 배지 조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지를 완성시켰고 왼쪽 위부터 메탄올 순입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OD 값을 사용해서 측정을 해주는데요. 흑광도를 통해서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생물이 성장했을 때 성장률이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균주를 1ml 추출해서 큐벳에 옮기고 이를 흑광도 측정기에 측정을 통해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COD 역시 미생물의 성장을 확인하는 척도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미생물이 메탄올이라는 기질을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배지에서 미생물을 추출해주고 이를 키트에 섞고 COD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를 재줍니다. 다음으로 pH비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지수 성장기에 있는 미생물을 추출하여서 질소원이 차단된 pHb 배지에서 이를 배양합니다. 그러면 pH의 합성이 가능한데 이런 새 배지에서 추출을 해줍니다. 이를 추출하고 원심분리 과정을 통해서 바이오매스를 농축해줍니다. 그 뒤 동결 건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여 CDW 값을 확인한 뒤 오븐에서 반응시켜주고 교정 곡선과 GC를 이용해서 pH비를 정량 분석해줍니다. pH비를 정량 분석할 때는 FID 값을 이용해서 이를 분석합니다. 지금부터 애널라이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양론인데요. 이 실험에서 적용된
화학 양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 핑크색 박스가 메타노트로프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전자 공여체는 바이오매스를 생성하기 위해 또 탄소원을 산화시키기 위해 전자를 나누어 보급합니다. 저희 실험에서 전자 공여체는 탄소원이고 생성되는 바이오매스는 pHb이며 호기성 조건에서 전자 수용체는 산소가 됩니다. FS는 전자 공여체가 소비한 전자의 양에 대한 바이오매스를 생성하는 데 든 전자의 양이고 FE는 전자 증여체가 소비한 전자의 양에 대한 전자 수용체가 소비한 전자의 양입니다. 이 FE와 FS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 두 값을 더하면 1이 됩니다. 전자 공여체가 유기물이라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씁니다. 이 식을 맨 위에 있는 식을 RD라고 하고 RD라고 하고 만약에 산소가 전자를 받는다면 그 두 번째 식인 RC식을 RA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합성할 때에는 RC식을 통해 표현하고 질소원의 종류, 즉 질소원이 암모니아일 때는 첫 번째 식, 질산일 때에는 두 번째 식을 사용하고 PHB 생산 조건, 즉 영양분인 질소원이 없을 때에는 마지막 식을 사용합니다. 이후 오른쪽 RA식에 대입하여 최종 생산 조건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RA식의 모든 개수 FE를 곱하고 RC식의 모든 개수 FS를 곱해서 RD식과 더한 후 FE 더하기 FS는 1임을 이용하여 개수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식을 얻었습니다. 위 6개의 식은 AMS 배지에서의 생산 조건이고 아래 3개의 식은 질소원이 결핍된 상태에서의 PHB 생산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방금까지 화학 양론을 통해서 어떤 기질이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했는데 사실 저희가 공정을 따질 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00%다 가는 반응이라 하더라도 그 속도가 예를 들어 100년 뒤에 가는 반응이다 이러면 실제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속도론적인 관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시뮬레이션이 인식하는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K 곱하기 농도의 곱으로 나타있는 식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다양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농도와 그에 따른 속도식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다항함수로 근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일단 맨 처음 모델로는 로지스틱 방정식이 있습니다. 로지스틱 방정식이란 단일 개체군이 성장하는 곡선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금 맨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좀 지수 성장기에 있는 저런 미분 방정식에다가 한계 수용량이라는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만드는 공식입니다. 지금 이거는 P가 개체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양변에 볼륨을 곱해 나눠줌으로써 밀도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형은 그 식의 전체 식은 똑같지만 각각 의미하는 바가 좀씩 달라진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지금 저 밑에 저 그래프는 예시인데요. n이 45여가지고 지금 y축으로 40으로 지금 점점 근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초기 농도 5이기 때문에 5에서 y절편이 5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와 가지고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쓴 데이터는 저 그래프 상에서 이 붉은 박스 안에 있는 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다음 같은 초기 농도 그리고 한계 수용량 그리고 성장률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그린 것이 다음 같은처럼 초록색 곡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계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농도라는 게 지금 생성물의 농도거든요. 개체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성물이 지금 생성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농도식의 반응물의 농도와 달라서 이걸 어떻게 변화해줘야 될지에 대한 약간 한계점이 있고요. 또 분명히 이 미생물의 농도뿐만이 아니라 저기 있는 메탄올이나 질산 같은 기질에 대한 농도에서도 속도가 변화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그 한계가 160ml의 계산값인데요. 저희가 참고한 다른 논문에 의하면은 400L에서는 총 5g/L의 농도로 이 바이오매스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말했다시피 부피가 지금 저 밀도 단위이기 때문에 부피에는 무관한 그런 밀도식이죠. 그래서 160이나 400이나 똑같이 0.16g의 수율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오류가 있어서 스케일에 따른 한계 수용량 함수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 또 저희가 구현을 못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으로 구한 속도식이 미칼레스 멘텐식입니다. 다들 이제 화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세한 그런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어떤 걸 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칼레스 멘텐식은
기질 하나가 생성물 하나로 바뀌는 반응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앞선 그 양론에서 계산했다시피 개수가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A와 B로 놓고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일반화를 좀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저렇게 세 개의 미분 방정식, 세 개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이게 아까 구하려고 했던 VC라는 식이고요. 이제 저거를 시간에 따른 농도식으로 변화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저 VC를 이제 다항수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총 두 가지 방법을 또 써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테일러 전개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써서 이런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해본 결과 지금 저 근사 구간에서 함수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한계가 지금 저희가 5차 근사까지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근사 구간이 1로 상당히 짧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수가 꽤 어느 정도 근사가 유효한 구간까지 가야지 저희가 써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제 수학을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근사를 했지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러프하지만 대신 그 차수를 낮춰서 저희가 식을 입력하는 개수를 상당히 줄여보자라는 생각이라는 이런 머신러닝을 쓰게 되는데요. 결과만 말하자면 일단 이 친구가 좀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 오차 함수를 저희가 잘못 설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 머신러닝을 이용한 그런 차수 비교는 어려웠고요. 대신 테일러 전사를 차수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연구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했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미분 방식을 푸는 과정은 이제 저렇게 되는데 시간상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면은 다음과 같은 저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하나 위에 있는 게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고요. 밑에 있는 게 시간에 따른 생성물 농도식인데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여기서 또 검증이 또 필요한 게 미칼리스 멘텐식이 농도에 따른 초기 속도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20일 동안 하는 반응에서 이게 유효한지 20일 동안 꽤 긴 기간인데 이게 초기 속도로 계속 써도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속도 중에 이제 레른스트식이라 해가 그 뭐지 아리누스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활성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활성 에너지를 근데 효소가 활성 에너지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활성 에너지 계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수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제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좀 현재 연구는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식을 도출한 식을 바탕으로 아스펜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릴 계획이었으나 여러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여 아스펜 플러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절트입니다. 먼저 여러 결과들을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아까 측정했던 OD 값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성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메테인을 탄소원으로 하였을 때 생장 곡선입니다. 평균 값을 보시면 그 미생물이 지수 성장기가 뚜렷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탄올과 메탄올을 기질로 하였을 때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메타노트로프라는 미생물이 메탄올이라는 기질에 적응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COD 값 역시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역시 처음에 비해 메탄올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탄올을 확인하였을 때는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는 메탄과 메탄올이 섞였기 때문에 메탄올로 산화하는 과정에서 메탄올 값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GC를 이용해서 정량 분석을 했을 때 pH를 생산하는 수율 값을 도출한 표입니다. 역시 100%가 넘어가는 오차율이 두 값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를 배지를 만들고 이를 배양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이 때문에 발생한 오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펜 플러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사진이고요. 이를 사이클 돌렸을 때 1.411달러를 투입하였을 때 1.613달러를
도출하는 엄청난 효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계점은 메탄올에 대한 메탄 산화균, 메탄오트로플의 적응 기간이 부족했던 것을 하나로 들 수 있고요. 메탄올의 농도값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가 독성으로 작용할 것을 한계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발전하여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요소들을 더 고려해서 추후 연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K6 연구 조교를 맡았던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안병국입니다. 저희 조교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저기 앉아주시고 있고요. 네, 같이 열심히 진행했었고 저에게 연구란 끊임없는 의심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뭐 다른 팀은 어떤 상황에서 연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야와 공정에 관한 연구를 처음 진행을 하는 단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여러 시행착오와 정말 많은 양의 논문을 보고 정말 대학원생인 것처럼 문제를 하나하나 만나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계속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맞나라는 의심을 계속 같이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리-URP였는데요. 생각보다 그 이전보다 또 두 번째 참여하는 학생도 있고 저희 연구실에 너무 역시 이번에도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학생들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시간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또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과 경험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는 참치마요 덮밥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으로 참치마요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따로따로 먹으면 맛있지가 않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마요네즈를 손에 짜서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있고 도원이가 있고 지훈이도 있고 우진, 현정, 그리고 병국, 혜림까지 다 합쳐서 저희 연구실이 맛있는 참치마요 덮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과학은 제 미래 밥줄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뭔가 이공계 분야에서 일할 것 같고 과학은 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리-URP 하면서 엄청 대단한 조교님들이랑 팀원들이랑 같이 연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연구는 낭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 그게 바로 낭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프리-URP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두 번째 참관 학생이 저인데요. 되게 재밌었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카이스트에 와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제가 이 자리에 조교로서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새로운 걸 알아내는 게 지식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는 뭘 얻었냐? 제가 배운 점으로는 저는 그동안은 뭔가 연구를 비롯한 활동을 할 때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구를 하면서 그러한 강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연구를 하면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것도 다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이상한 데이터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데이터인데도 어떤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데이터가 안 나오면 데이터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프리-URP를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연구는 모험에서의 의사소통이라 생각합니다. 모험은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프리-URP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결과가 어떻더라도 연구라는 모험을 하면서 얻었던 값진 경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제가 끼워넣은 이유는 저희가 프리-URP를 하면서 당연히 협업도 하고 개별 활동도 하겠지만 개별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관계로 수동적인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사후 연구나 아니면 다음 연구에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바쁜 시간을 쪼개어주신 저희 두 분 조교님과 그 다음 저희 팀을 열심히 이끌어주신 저희 팀장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